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승소했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결을 위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악할 정도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셨을 때 피해야 할 변호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만 좀 걸으셔도 괜찮은 변호사님과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변호사보다 상담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무장이 초기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원칙인 것이고, 이제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사무실은 첫 번째로 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변호사와 업무 수행 변호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다들 이제 가셔가지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상담을 하는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담 변호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게 되면 의사소통도 다시 해야 되고 뭔가 상담했던 때랑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맡겼을 때랑 진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팀을 꾸려서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일은 전부 다 그 팀에서 가장 연차가 낮은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경우, 경험이 많고 유명하신 분이 해줬으면 해서 이제 높은 수임료를 줬는데 막상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죠. 상담 변호사와 업무 수행 변호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인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이제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연차가 있는 변호사들이 고용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이 경우를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본인을 보고 수임을 했다면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는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아예 상담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끝나고 이제 그걸 이어받은 업무 수행 변호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하실 때 상담 변호사님한테 직접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시고,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혹시 주심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심 변호사님의 그 이력도 한번 살펴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님이 따로 계시다면 상담에는 좀 같이 들어와서 내용을 들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100% 승소를 자신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는 100% 승소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한쪽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요. 소송은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서 무리하게 수임을 하려는 변호사와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 상대방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다른 변호사와 다르다, 나는 노하우가 있다, 치트키가 있다, 이런 분이랑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PR의 시대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사설 업체에 맡기진 않고 저희가 직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광고비를 많이 써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광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임을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리하게 수임은 아니라도 너무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PR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거 막을 수 없지만 뭔가 찾아봤는데 다 광고로 도배되고 여기는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썼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적당한 수준의 사무실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변호사를 피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공장처럼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겐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싼 가격에 수임을 하게 되면 박리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정적인 시간에 정말 많은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게 됩니다. 당연히 한 사건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님들이 일을 대충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수임료가 책정된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제 의뢰인도 좋고 변호사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비싼 곳도 가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뭐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전관을 내세워서 고가의 수임료를 책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직접 업무를 하시고 서면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고가의 수임료를 내고까지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이제 연차가 굉장히 높으시고 유명하시고 전관분들이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이제 강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비싼 수임료를 내는 게 꼭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 보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되는 곳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말씀드렸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결문을 위조한다던가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변호사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변호사님들이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징계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혹시 징계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게시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제가 띄워드리는데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 정보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의 징계 정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이름을 치면 그분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인의 이름을 쳐도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여부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상한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변호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찾는지는 지난번에 민서욱 변호사님이랑 같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